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죠. 첫 번째 사연은 아까 저녁 8시 했고, 자, 두 번째 사연, 우리 유튜브 구독자, 우리 김계영님 사연입니다. 사실 이 사연은, 사연은 짧은데요. 이게 제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거라 가지고, 물론 겪어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일단 읽어보고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인 남자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민은 제가 환청을 듣습니다. 제가 이 사연에 간절한 이유가 제가 환청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욕먹을 때 욱해서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세티님 뭐세요? 어, 저는 실은 의가사 제대를 했고요. 저는 만기 제대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제가 그때 미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군대 의가사 제대 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환청으로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마음의 상처가 덜 되는 대처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자. 이게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환청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분이 왜 환청이란 걸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연을 하기 이전에 자 김계영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계영님 보고 계세요? 자, 개영님 잘 들으세요. 개영님이 여기서 나름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개영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개영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개영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환청의 얘기를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왜 의료사세를 받게 되는지 그 과정부터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분이 환청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군대 가가지고 환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군대는 정말 특수한 곳이라 가지고 군대에서 병 같은 거 들고 달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몸 멀쩡했다가 뭐 허리 디스크나 뭐 관절염이나 어? 목 디스크나 여러분 많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뭐 대처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님 지금 상황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자, 개영님 죄송한데 군대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가사 제대 받으신 분들 떳떳하게 제대 못해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의가사 제대 받으시는 분들 연예인이 아닌 이상 떳떳하게 제대 못해. 겪어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 여러분 군대에서 병원 가가 6개월만 농땡이 까도 존나 그걸로 갈구고 그래. 어, 막 뭐지 소대 열애나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완전 계급장 취업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정경생활 할 때도 이제 대문 막다가 다쳐가지고 1년 동안 경찰병원 신세됐는데 이 사람 오바로크 수경인데 병장인데 오바로크 짝대기 2개 그러니까 그때 뭐지 그 다치기 직전에 그 계급장 그게 그대로 달겠어요. 계급 수경인데 오바로크 하지 마라고. 그리고 웃긴 게 대문 막을 때도 원래 짬밥 안 되면 제일 앞에 서거든요. 제일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불침문고 뭐 다 들어가고 안 좋은 시간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짬밥 안 되면 사역이라고 해요. 취사 지원하거든요. 군대도 여러분 육군에도 있잖아요. 취사 지원. 이제 뭐 양파 같은 거 까다가 이제 사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김계영님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들면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 제가 사연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님이 살아온 과정을 알지 못하면 환청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의사가 만약에 봤어도 정신과 의사가 막 님을 진단했어 나만 했을까? 님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를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가정 환경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정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게 순서 아닙니까? 아
군대 선임도 잘 대해줬다고요. 근데 군 내부에서 어떤 선임이 다른 선임을 하극상하려는 걸 제가 그 이후로 군 생활이 좀 꼬이기 시작했구나. 그 이후로 뭔가 꼬이기 시작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하극상 하려는 거 꼰질렀어요. 꼰질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군대 자체가 꼰지는 거 자체가 웃겨. 아, 그때 제가 부담감 때문에 이제 저도 이해했었으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부터 환청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해 봤을 때. 어, 개영님. 그때부터 환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 시점부터 내가 봤을 때 환청의 증세가 시작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환청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적인 원인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 때부터 아마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생각이 돼요. 저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맞죠?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이게 이유가 있네. 아, 환청의 원인이.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분석이 돼. 일단 군대 부조리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군대 부조리 그러니까 뭐 하극상에 대해서 어, 사실 적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군생활이 꼬이게 돼서 본인의 군생활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이 극도로 작용을 해서 군대를 적응하지 못하고 그 적응하지 못한 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발생을 시켜서 결국에는 환청이 들리게 되는, 거기서 더 이상 군생활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군의관이 판단해서 의가사 제대를 시키자고 말이 나와서 결국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네요. 아,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영님도 아시다시피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군대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직장 생활이나 남자가 모이는 환경에서 얘기하면 군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면제보다도 더 얘기하기 껄끄러운 게 의가사 제대예요. 보통 남자들끼리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면 얘 뭔가 모자르다. 속된 말로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얘 뭐 어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거 개혁님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선이거든. 그게 사회적인 신선과 냉대. 군생활 때 상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엔 환청이 들리게 됐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김기영님 그런 거야. 평소에는 아마 한청이 안 들릴 거야. 평소에는 한청이 안 들리다가 내가 긴장을 심하게 한다거나 긴장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거나 음, 그리고 뭔가 누구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한청이 들린다는 거네요. 이거 원인은 그거네요. 한청의 원인은 군생활로 인한 트라우마. 네, 요거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기영님. 그리고
그리고 의가사 제대로 인한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남자들 많은 데 같으면 의가사 제대하면 쪽집기 아닙니까? 김기영님 저 300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300명을. 300명 구제시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뭐, 나 이제 점점 도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개영님 저 정신과 의사보다 낫지 않나요? 솔직하게. 나 점점 무당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거. 군대에서 사람 하나 다치게 해가지고 제가 또 살리지 않습니까? 예. 진짜 나중에 캠 키고 머리에 부조 붙이고 해야겠다. 한복 입고. 개냥 한복 입고 해야겠네, 나중에. 나중에 혹시라도 캠 키게 되면 개냥 한복 입고 할게, 개냥 한복 입고. 빨간색. 개냥 한복 입고. 이게, 근데, 일단 제가, 일단, 개영님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의 어떤 현실을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회가 현실 개영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일단, 을가사실에 낫다는 것 자체가 아마 계속 본인 인생의 발목이라기보다는 핸디캡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 핸디캡으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 얘기할 때 아마 군대 얘기하면 스스로 아마 의기소침해지는 아마 그런 기분 느끼실 거예요. 공감하시죠, 맞죠? 야, 뭐 예를 들어서 밥 먹, 야, 너 뭐 군대 어디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밥 먹다가 뭐, 어? 얘기하다 보면 뭐 나 육군 나왔어, 뭐 전경 나왔어, 해경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니는 어디 나왔노? 아, 니 뭐 전에 뭐 군대 얘기하니까 얘기도 안 하더만. 아, 얘기해봐라 하면서 뭐, 군대 가면 다 족뱅이 까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까 그러면 저 사실 군대에서 뭐 의대사 나왔습니다. 어? 멀쩡한데? 뭐 때문에? 하다 보면 뭐 정신 이상해서 가면 그럼 사람들 그때부터 뭔가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자 개영님 잘 들으세요. 개영님 잘 들으세요. 일단 군대의 기억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세요. 혹시 군대에 전역하면서 뭐 수양록이나 뭐 군대 수첩 같은 거, 안기 수첩 같은 거 챙겨오고 있습니까? 그냥 싹 버리세요. 군대 사진 찍은 것도 버려요.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내 군대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거면 군복을 제외한 건 다 버리세요. 저는 군복 만약에 예비군 끝나면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의가사 물어보면 그래. 좋아 좋아. 아, 니준성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일단 해야 될 거는 이미 군대에서 가져온 거는 군복 말고는 없는 거야. 아니면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군대에 가져온 군복 다 버리세요. 그냥 저 오바로크 하는데 가면 군복 팔거든요. 새로 사도 좋아. 이거 돈 좀 들긴 한데 6만 원 주고 그냥 새로 하나 다 뽑아요, 그냥. 어? 님이 내가 봤을 때 군대의 기억이 아마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할 거예요. 돈 한 6만 원 들이고 오바로크 새로 받고 군복 새로 맞춰가지고 워커드 새로 맞추고 거기에 대한 거 싸그리 없애버리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 군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역증 말고는 싸그리 다 없애버리세요. 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생활 적응 문제로 인생 꼬인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 꼬인 사람도 많아요. 어? 여러분 근데 임병장 사건 아시죠? 임병장 사건. 그 구타 가혹행위 24년 사건. 그 걔도 금마도 간신사병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 임병장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22사단인가? 임병장 사건. 그 왜 일병인가 갈가가지고 때려가 죽인 거 있죠. 걔 간신사병 아니야. 일병. 어?
예, 윤희병. 그 윤희병이라는 친구가 관지사병은 아니지만 몸이 굉장히 허약한 친구예요. 진짜 허약한 친구야. 체격이 작은 친구야. 그때 듣기로 160 한 중반인가?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학교가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 임상학과인가 아마. 굉장히 공부를 잘한 친구인데 그 임병장은 굉장히 사회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양아치예요, 양아치. 어. 군대라는 게 재수 뭐 나한테 고참 이런 게 쓰레기 같은 놈 걸리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꼬일 수도 있어요. 꼬일 수도 있는 곳이 군대야.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군대 가면 다 적응한다고 저는 장담 못해요. 군대란 자체가 군대란 곳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사람을 극도로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라이가 나올 수 있고 사이코가 나올 수 있고 거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곳이 여러분 어? 군대라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기 이전에 군대라는 곳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잖아. 모든 것을 통제받고 어? 좋든 싫든 거기서 살아야 되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2년 넘게 거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응? 그래서 자 김기영이 잘 들으세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군대 기업 없애버리세요. 군대 뭐 군생활 못했다고 해서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군생활 사회생활 다르다고 봅니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군대는 사회 축소판.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군대랑 사회랑 다릅니다. 어. 군대는 적어도 그 좁은 공간에서 따다닥 붙어가지고 모든 걸 통제받지 않습니다. 제이자당님 오세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군대에 대한 기억 없애버리세요. 모조리 없애버려요. 어? 자 김기영님 지금 듣고 있습니까? 어? 김기영님 당사자가 지금 듣고 있어야 돼. 내 혼자 지금 씨부리면 안 돼요. 당사자가 듣고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야. 네 민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 나 지금 그냥 시간 때우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 쓰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님 하나 살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남은 인생을 즐겁게 하려고. 어? 환청을 극복하기 이전에 환청을 만들었던 그 나쁜 기억들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환청의 기억을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환청을 일으킬 수 있는 기억을 없애야 환청이 안 들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뭔가 어렸을 때나 예전에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내 기억의 고리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혁님. 어? 일단 저 김기영님 있네. 네 번째는 자 기영이 잘 들었어요. 아까 그 리준선이 얘기하신 건데 군대 물어보면 뭐 군대 의료사 물어보잖아요. 그냥 다리 다쳤다 하세요. 다리 다쳤다고. 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 뭐 다리 벗어가지고 뭐 CT 촬영할 거야 못 할 거야. 다리 인대 나와가지고 아니 다리에서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넘어져가 다리 골절됐다 그러세요. 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저 다리에 물차 뭐 다리에 다쳐가지고 인대 나가서 인대 끊어져서 그러면 더 안 물어볼 거예요. 어? 불이익 없어요. 없어. 아니 덥다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다리 다친 것보다 정신적인 병력이 있으면 더 취업이 더 불이익이 있어. 덥다니. 다리 다친 것보다 어? 다리 다쳤다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취업에 더 불이익이 있어요. 다리 다친 거는 완치했다 하면 완치해가지고 지금 뭐 부작용 없다 하면 돼요. 아니면 진단서 끊어와서 뭐 몸에 문제 없다는 거 확인 받으면 됩니다.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어? 정신적인 게 더 문제 있어. 시선이 달라요. 뭔가 어디 부러져서 다쳐서 이제 완치된 거하고 정신적인 거 문제 있다는 건 틀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김경희 잘 들으세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어가 군대 전역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봐요. 다 안 좋게 봐. 이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썩어 빠진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역을 갔다 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군대를 전역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역한 사람들이 내 회사 가면 선임이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고 후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수가 될 수 있고 내 밑에 부사수가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의가상 물어보잖아요. 뭐 군대 얘기 나와서 의가상 물어보면 다쳤다고 하세요. 그리고 자 본인이 욕 먹었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봐라. 어, 이게 중요해. 한번 두들겨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김기영님. 그러니까 뭐 욕 들으면 누구 하나 다 기분 나쁘고 심지어는 꼭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님은 좀 개념이 달라.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되면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 반발하기 이전에 그 대상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뭐 저한테 뭐 뭘 하신 거 있습니까? 물어봐. 물어보고 행동해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혹시 김혜수님 어서세요? 혹시라도 욕 먹더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중요해. 어. 그러니까 님이 욕 먹고 아 왜 내한테 욕하지 씨. 아 바가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욕 먹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 안 되잖아요. 환청이라는 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잖아. 정확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 그렇죠, 그렇죠. 유들이 좋은 이야기 하셨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해도 내한테 내 면전에서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자 이거 중요해. 내 앞에서 나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별 관심 갖지 않는다. 어? 이게 중요합니다. 환청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상대방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은근슬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욕먹고 할릴 때는 날 지칭이가 나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 네가 뭔가 그 사람한테 맞잖아 여러분들. 그 사람 야 잠깐 와봐라 캐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 그럴 때 욕먹거나 뭐 나쁜 소리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그 경우가 아니라면 들리는 거는요.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는. 어?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나한테 하는 말 아니네. 어? 또 이상한 말 들리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님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 듣는 순간 아 왜 자꾸 이런 게 들리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또 그런 감다 보네. 뭐? 그러니까 나 정확하게 나를 지칭하고 나를 딱 해가지고 얼굴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어, 중요해요. 이 환청이랑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내가 일일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받고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과 같이 떠올리면서 이게 융합이 되면서 내가 거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개영님도 공감하시죠? 개영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청이 막 너무 내한테만 딴 사람도 안 들리는데 왜 내한테만 들리지? 이거 여기서 받는 거 스트레스 플러스 그리고 사회적 냉대 플러스 군대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 플러스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한 번씩 이렇게 막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군 생활은 군대라는 것은 어차피 난 잊어버려 했으니까 치우고 의가사 물어보면 어차피 다리 다쳤다 하면 남들이 뭐라 안 할 테고 그러면 나머지 환청 들리면 뭐 내한테 내가 내 얼굴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뭐 딴 사람한테 얘기한 거겠지 뭐 신경 쓰지 말고 어 이렇게만 하면 내가 환청이 설령 들린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습관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개혁님 이제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개혁님. 군대는 이제 나 이제 전역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야. 거기 군대에 있던 선임들, 뭐 교관들, 간부들, 장교들, 나 아무 상관없어. 나랑 아무 나를 볼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의가사? 뭐 의가사 뭐 그래도 국방임무 다 있잖아. 어? 어떤 식이 됐든 간 국방임무 다 한 거예요. 불법 아니잖아요. 합법이잖아. 합법이고 만약에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냥 뭐 축볼 차다가 족과다 넘어졌는데 다리 인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어쩔 거야 뭐. 그럼 이거 두 개 해결되죠. 그럼 이게 트라우마 아닌 거야 이제부터. 나머지 갑자기 내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 들린다. 근데 생각해봐. 얘기금 받아요. 받을걸요 아마? 모르겠다. 아니다. 안 받을걸? 제2국민형 빠지지 않나? 5급으로 빠지지 않나요? 어? 근데 개영님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으시는데 아마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하신 거랑 제가 얘기하신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개영님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 본인 스스로. 훈련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 환청의 강도가 훨씬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개영님 생각해봐요.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면상을 보고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나를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해야 그게 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욕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려면 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고 면전에서 나를 지칭을 해서 내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나머지 소리는 그냥 안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부터 내가 적은 것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스스로. 이거는 그냥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걸 보면서 훈련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 방법이 있다면 지금 요거 적은 거 있죠? 요거 지금 적은 거 될 수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머리맡에 붙여놔요. 제가 잘 보이는데. 컴퓨터 책상 앞에 뭐 모니터 앞에라든지 내 눈에 가장 뜰 아니 방문에 붙여놓습니다. 효과 있어요. 효과 있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거 내가 적어놓은 거 지금 파란색 요거 드래그한 거 적어놓고 붙여놓고 내 나름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정신수양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한 번씩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붕어 형이 여기 적어놨던 거. 붕어 형이 그때 뭐라고 했지? 딱 보고 맞다 저거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건 욕이 아닌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 일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날 내보고 이름 안 불렀으니까 내한테 얘기하는 거지 않아요?
신경 안 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관심도 안 받고 압박도 안 생겨요. 그러면 그 강도가 점점 적어지면 환청을 듣는 횟수도 그만큼 적어지겠죠.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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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으니까. 어, 압박을 안 받으니까. 다 적었으면 다 적었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적고 수시로 훈련하셔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셔야 돼. 이거는 있잖아요. 당장 내가 며칠 만에 효과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이건 1년 내도록 해야 돼요. 1년 내도록. 왜냐면 오랫동안 김기영님 환청이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고 이게 마일리지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를 한 번에 덜어내려면 절대 한 번에 안 덜어낸단 말이에요. 계속 삽질 꾸준하게 삽질하고 퍼내고 삽질하고 퍼내고 삽질하고 퍼내고 계속 해야 돼요.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누기 오나 계속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평생 할 때까지 내가 이 살면서 계속 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린다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압박을 받고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수첩에도 하나 만들어, 지갑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보고, 스마트폰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보고, 입구 쪽에 내 문 앞에도 만들어 놓고 보고,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띄우고, 진짜 내가 세뇌 당한 것처럼 머릿속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이거 뭐 몇 글자 되지도 않잖아, 이거. 어? 사방에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시로 내가 한 번씩 긴장이 끈이 풀려가지고 한 번씩 그 전의 행동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나한테 나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맡에 이걸 봐야 돼. 이 문구를 보고 한 번씩 이제 악마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보면서 억제를 해야 돼. 이 과정을 굉장히 수도 없이 실수가 안 나도록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약물치료? 저는 약물치료 반대예요, 기영님. 약물치료가 왜 반대인지 아십니까? 약물치료는 그때만 그 순간만 괜찮고 자고 올라면 리셋이 돼요. 기영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정신과에서 약을 줄 거예요. 약을 주면 그날 하루만 괜찮고 자고 올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사람들 만나고 하면 다시 리셋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하면 내가 봤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돼.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 이제부터 이거 실천하는 겁니다. 자, 개영님 잘 들으셨죠? 자, 개영님 극복할 수 있어요. 님 극복할 수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다만 님 의지가 중요하고 이거는 절대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돼.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삶을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삶을 지배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걸으시면 안 돼요. 예.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님이 분명히 나 장담하는데 당장에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당장에 큰 효과는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요. 절대로. 당장에 큰 효과는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 이게 효과를 보려면 서서히 약간의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약간씩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약간씩. 그러니까 명상보다는요 저게 좋아요. 명상보다는. 그리고 하나 더 개영이 하나만 더 적는다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 얘기가 애매하면 한 번 더 물어본다. 요것도 반복하셔야 돼요. 요거 적으세요. 자, 요거 적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아마 이분은 자기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거든요. 내 청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도 어눌하게 돼요. 내 청력에 대해서 내가 잘 들린다는 확신이 없으면 말하는 것도 같이 어눌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장애 가지신 분들 농화자가 왜 생긴지 아세요? 농화자가 뭐냐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왜 생기냐면 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확신이 안 생겨서 그래. 그래서 농화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분 같은 환청이 생기고 내가 정상적인 어떤 청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자신감 있게. 아무 일 안 생겨요. 본인한테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물어보고 요걸 반복해야 돼. 아시겠죠? 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 한 번 할 때 난 5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반복해서 부담감도 줄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은 이 지옥의 환청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개영님, 오늘 처방 어떻습니까? 오시기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왜 이런 돌팔이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왜 경상도 사투리 쓰니 돌팔이 사람한테 괜히 내 고민을 털어놔가지고 괜히 쪽팔리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와, 이 사람 정신과 의사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 듭니까? 자, 개영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네요. 자, 개영님의 마지막 의견 표현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다면 한 번 더! 자, 알겠습니다. 제 주치보다 낫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세요, 개영님. 화이팅입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환청. 정상인처럼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시청자 고민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